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포뮬러 원 파워 유닛 규정의 핵심, 바로 에너지 회수와 관리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전기 비중이 늘어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 규정은 드라이빙 스타일, 레이스 전략, 추월 장면, 심지어 챔피언 경쟁의 판도까지 바꿀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30분 동안 다음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6 파워 유닛 구조 변화. 둘째, 배터리 용량과 출력의 역설. 셋째, 에너지 회수의 4가지 방식. 넷째, 슈퍼 클리핑의 전술적 의미. 다섯째, 공격적 다운시프트의 리스크. 여섯째, 서킷별 에너지 전략 차이. 마지막으로 팀별 유불리와 향후 전망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2026년 F1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부터 살펴보죠. 2026년부터 F1은 더 이상 엔진 중심 스포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포뮬러 1의 심장이자 영혼이었던 것은 바로 내연기관, 즉 엔진의 포효였습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내연기관이 전체 출력의 약 80%를 담당했고 전기 모터인 MGU-K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메인 보컬 옆에 든든한 코러스 맡았죠. 하지만 2026년부터 이 균형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전기 출력이 약 350kW, 즉 약 470마력 수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전체 출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제 전기 모터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엔진과 함께 무대를 장악하는 공동주연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MGU-H가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MGU-H는 터보차저에서 배기가스 에너지를 회수하던 장치였습니다. 터보렉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장치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에너지 회수가 오직 MGU-K, 즉 후륜 브레이킹 기반 시스템에만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구조적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F1 머신은 제동 시 전륜에서 훨씬 더 많은 제동력이 발생합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너지 회수는 오직 후륜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전기 에너지 회수 가능량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 물리적인 조건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이 모순된 상황이 바로 2026년 규정의 출발점입니다. 전륜에서 버려지는 엄청난 제동 에너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이 제약은 드라이버와 엔지니어 모두에게 새로운 난제를 던져줍니다. 마치 한 손은 묶인 채로 싸워야 하는 검투사와 같은 상황이죠. 자, 이제 이 구조적 변화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역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배터리 용량과 출력의 역설입니다. 더 강한 전기 출력이 가능해졌다고 하니 배터리 용량도 당연히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배터리 사용 가능 용량은 약 4메가줄 수준으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그대로인데 전기 출력은 과거 120kW에서 무려 350kW로 약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유하자면 똑같은 크기의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에 물을 3배나 빠른 속도로 쏟아붓는 구조와 같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직선 구간에서 최대의 전기 부스트, 즉 풀가속 모드를 몇 초만 사용해도 배터리가 고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F1은 단순히 누가 가장 빠른가를 겨루는 경주가 아닙니다. 2026년 F1은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 됩니다. 드라이버는 무작정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없습니다. 언제 에너지를 쏟아붓고 언제 에너지를 회수할지 매 순간 전략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마치 체스 경기처럼 매 턴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폭발적인 속도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이의 긴장감. 이것이 2026년 F1의 새로운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제약이 바로 다음 본론에서 설명할 에너지 회수 방식들의 중요성을 극대화하는 배경이 됩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치열한 두뇌 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2026년 포뮬러 1의 배터리 용량과 전기 출력 사이의 역설적인 제약을 통해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선 에너지 관리의 두뇌 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드렸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바로 다음 본론에서 설명할 에너지 회수 방식들의 중요성을 극대화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드라이버들은 그리고 팀들은 어떻게 이 귀중한 에너지를 회수하고 또 활용하게 될까요? 이제 2026년 F1의 승패를 가를 4가지 핵심 에너지 회수 기술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자 동시에 물리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방식, 바로 브레이킹 회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할 때 경험하는 것과 유사하게 감속 시 MGU-K가 발전기 모드로 전환되어 후륜의 회전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F1은 일반 차량과 다릅니다. F1 머신은 강력한 다운포스 덕분에 전륜 브레이크에 훨씬 더 많은 제동력이 집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GU-K는 오직 후륜에서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죠. 즉, 이론적으로는 회수 가능량이 늘어났지만 실제 물리적인 조건은 이 기본적인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라이버와 엔지니어들이 다음 3가지 고급 기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F1 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리프트 앤 코스트입니다. 코너 진입 전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먼저 떼고 관성으로 주행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면서 MGU-K가 평소보다 더 이른 시점에 발전 모드로 들어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지만 당연히 랩타임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2026년 규정하에서는 전기 동력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던 이 리프트 앤 코스트의 활용 빈도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묘한 가속 페달 조작으로 랩타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의 에너지를 확보하는 드라이버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2026년 F1에서 가장 흥미롭고 전술적인 의미를 가질 기술, 바로 슈퍼 클리핑입니다. 이 기술은 상식을 뒤엎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풀가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전기 출력을 차단하고 MGU-K를 발전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는 F1 머신이 최고속에 도달한 직후 순간적으로 전기 모터의 도움을 끄고 오히려 배터리를 충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최고 속도는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다음 코너 탈출에서 다른 드라이버들은 배터리 고갈로 출력 저하를 겪을 때 나 홀로 풀 전기 출력을 사용하며 압도적인 가속력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전략은 특히 추월 직전 구간에서 상대방과의 격차를 벌리거나 반대로 추월당한 직후 빠르게 반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슈퍼 클리핑을 시도할 것인가? 이 타이밍을 계산하는 것은 단순한 드라이빙 기술을 넘어선 고도의 전술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방식은 공격적 다운시프트입니다. 기어를 빠르게 그리고 격렬하게 내리면서 엔진 회전수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후륜에는 평소보다 훨씬 큰 저항 토크가 걸립니다. 그 결과 MGU-K는 이 강한 저항 에너지를 포착하여 더 많은 전기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급격한 엔진 브레이크는 차량의 안정성을 해치고 자칫하면 후륜이 잠기면서 스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의 극한의 컨트롤 능력과 더불어 차량 설계의 완성도, 특히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정교함이 이 기술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레버쿠젠의 틸 보치너 박사는 공격적 다운시프트는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성공하면 엄청난 이득을 주지만 실패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4가지 에너지 회수 방식은 각기 다른 특성과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서킷의 종류에 따라 그 중요도가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모나코와 같이 저속 코너가 많고 제동 구간이 잦은 서킷에서는 브레이킹 회수와 리프트 앤 코스트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몬차처럼 긴 직선 구간과 몇 번의 강력한 브레이킹 포인트만 존재하는 서킷에서는 슈퍼 클리핑과 공격적 다운시프트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이버와 팀은 매 서킷마다 어떤 에너지 회수 전략의 조합이 가장 최적의 랩타임과 레이스 운영을 가능하게 할지 밤샘 연구를 거듭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중요성은 팀별 설계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레드불이 차체 후방 설계를 통해 공격적 다운시프트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맹가렌은 테스트 단계에서 높은 회수 제한을 시험하며 슈퍼 클리핑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는 전통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세팅을 선호하는 만큼 리스크가 큰 공격적 다운시프트보다는 안정적인 회수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2026년 F1의 승부는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단순히 회수하는 것을 넘어 순환시키고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F1 드라이버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단순히 최적의 브레이킹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어디서 에너지를 충전할 것인가, 언제 배터리를 방전하여 최대 출력을 낼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보다 언제 더 많은 에너지를 보유하여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드라이빙은 체스 한 판을 두는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에너지를 먼저 쏟아부어 공격적인 랩을 시도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아껴두었다가 마지막 랩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최강의 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전략적 레이어는 비판의 목소리도 낳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임의적이고 복잡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다양성은 레이스 후반의 역전 가능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고갈로 인한 속도 저하는 단순한 DRS 이상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며 레이스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누가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가를 넘어 누가 가장 오래 빠르게 달릴 수 있는가의 싸움. 이것이 바로 2026년 F1이 우리에게 선사할 새로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회수 전략이 실제 서킷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각 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복잡한 퍼즐을 풀어낼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026년 포뮬라1의 핵심 변화가 단순히 전기 비중 증가가 아닌 에너지 회수와 관리의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누가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가를 넘어 누가 가장 오래 빠르게 달릴 수 있는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러한 에너지 회수 전략이 실제 서킷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각 팀들이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2026년 F1은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선 마치 체스 경기와 같은 고도의 전략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서킷에서 어떤 전략이 승패를 가르게 될까요? 몬차와 모나코, 이 두 극단적인 서킷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나코와 같은 저속 서킷은 코너와 제동 구간이 많아 MGU-K를 통한 에너지 회수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드라이버들은 매 랩 수많은 제동 구간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다시 짧은 직선 구간과 코너 탈출에서 강력한 전기 출력을 활용하여 랩 타임을 단축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정교한 브레이킹과 재빠른 가속 전환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반면 몬차와 같이 직선 구간이 길고 고속 코너 위주인 서킷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강한 제동 구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MGU-K를 통한 자연스러운 에너지 회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슈퍼 클리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고속에 도달한 뒤 잠시 전기 출력을 차단하고 충전 모드로 전환하여 다음 제동 구간까지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죠. 이는 일시적인 속도 손실을 감수하고 다음 공격 기회를 위해 에너지를 관리하는 고도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드라이버는 단순히 브레이크 포인트만 계산하는 것을 넘어 언제 에너지를 충전하고 언제 방전할지, 그리고 상대방보다 언제 더 많은 에너지를 보유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깊이는 각 팀의 엔지니어링 철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지난 시간 레드불이 공격적인 다운시프트 기반 설계를, 맥라렌이 슈퍼 클리핑 효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026년 F1은 단순히 강력한 엔진이나 효율적인 공기 역학 패키지를 넘어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의 완벽한 통합, 즉 파워 유닛 전반의 조화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각 시스템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팀들은 레이스 트랙의 특성과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회수와 배분 매핑을 최적화할 것입니다. 타이어 마모도, 연료량,
심지어 경쟁 차량의 위치와 전략까지 고려하여 순간순간 에너지 흐름을 관리하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는 F1이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팬들은 F1이 너무 인위적이고 복잡한 에너지 관리 게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과거의 순수한 드라이빙 능력과 머신 성능의 우위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인위적이라는 비판을 새로운 전략적 깊이와 레이스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촉매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고갈로 인한 속도 저하는 단순한 DRS 이상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며 레이스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누가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가를 넘어 누가 가장 오래 빠르게 달릴 수 있는가의 싸움. 이는 F1이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혁신과 기술의 정점을 추구하는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과 함께 모터스포츠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추구하는 F1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6년 F1은 우리에게 더 많은 드라마와 전략적인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드라이버는 단순히 스티어링 휠을 잡는 것을 넘어 에너지 순환의 예술과 과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략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에너지를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순환시키고 관리하며 활용하는가? 바로 이것이 2026년 F1 챔피언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2026년 연료 규정과 지속 가능 연료가 F1에 미칠 영향, 그리고 MGU-H 삭제가 터보 반응에 미치는 효과 등 더 구체적인 기술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예상 챔피언 후보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F1은 이제 또 다른 흥미진진한 시대에 들어섰고 그 중심에는 항상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